자, 연습 문제 4-2번 보세요. 지금 바이블 170페이지. 함수편 연습 문제 하고 있습니다. 자, F의 X가 fx랑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오늘은 문제 가지고 다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단계예요. 이거는 내신을 떠나서 그냥 수학 전체적으로 수능 대비까지도 다 연결되는 이 파트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면은 그냥 본인이 지금 함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기초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어내야 수능 기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보기 중에 골라라 이랬는데 함수가 4개가 있어요. 자, 일단 정석풀이로는 하나만 해볼게요. 4개 중에. 자, 4개 중에 어떤 걸 해볼까? 기니 디리 중에 fx는 마이너스 x다. 도연아 하나 골라봐라. 뭘로 해볼까? 네가 도연이야? 무인 도연이 두 명이나 있어. 기억 너무 쉬워서 안 되고 다른 걸로. 니은 좋아. 니은으로 정석풀이로는 니은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이 함수들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푸는 걸로 할 거예요. 자, 니은 가지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즉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라 이랬으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것만 우리가 보이면 되겠지. 네. 그죠? 그래서 좌변을 가지고 우변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이쪽이 더 복잡하니까. F에 이렇게 펜 들고 빨리 시작합니다. 니은을 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 강의실은 히터를 안 틀어도 따뜻해서 좋아. 히터 틀면 답답한데. 자, 이때 fx라는 아이는 니은이니까 fx 자리에 뭘 넣으면 되죠? x 플러스 2요. 이 함수 자체를 넣어라 이 소리죠. 네.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합니다. F에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2를 넣으란 얘기죠. 네. 여기다 x 더하기 2를 넣어주면 x 더하기 2가 돼요. 얘는 또다시 fx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라 얘기죠. 자,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가 2를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3이 되겠지. 우변은 단순한 그냥 fx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근데 fx가 얘란 말이에요. 같지가 않네요. 그지? 그럼 니은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석풀이야. 그냥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지 틀린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빨리 해보세요. 본인이 좌변. 그럼 이게 이제 정석풀이라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로 하겠다는 소리냐면 나머지 함수들이 주어져 있는 이제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묻고자 하는 이 결과식을 살짝 변형을 할 겁니다. 다 됐어?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정의역이 보기 문항에서 정의역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으면 얘는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네. 얘들도 다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 꼴 x라는 그래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항등함수입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얘를 플러스 1, y절편이 1인 녀석으로 평행이동을 한 이런 그림이에요. 얘도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죠. 네. 얘도 1대1 대응이고 마이너스 x의 그림을 그려보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이것도 1대1 대응이죠. 얘는 그걸 위로 1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얘도 1대1 대응이죠. 네. 자,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었는데 몇이요? 얘들이 다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즉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들의 속성을 내가 파악을 한 거예요. 이런 함수네? 그렇다라면 자 여기 이제 풀이를 지우고요. 이놈의 양변에 역함수를 한번 입히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역함수 입히는 거 있었죠? 그거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좌변에만 입히면 되나? 똑같이 우변에도 입혀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입힌 거야. 자 여기까지 쓰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먹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이 먹히가. 네, 저렇게 했으면 풀어봐야지. 자, 여기는 무슨 함수가 되죠? 항등함수는 곱하기로 따지면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2라고 요걸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그랬죠. 곱하기를 떠올리면 된다. 그렇게 비유해주는 이유는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준 거다.
그러면 좀 연습을 해라. 본인들이. 얘랑 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 i가 나오죠. 네.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됐고 우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둘을 합성을 했더니 i가 나왔다는 말은 얘가 요거에 무슨 함수란 소리지? 역함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역함수란 소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 역함수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에 대하여 대칭이었었죠? X축. y 꼴 Y골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라는 말은 얘는 태어날 때부터 fx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y 꼴 x에 태어날 때부터 무슨 함수?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거야. 그래야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니? 네. 지금 이 말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거. 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다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방금 예를 들어줬던 이런 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니? 자기 자신이? 정신 좀 차리고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할래?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잖아. 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같냐고. 네. 이걸 여기다 대칭을 시킨 그림일 뿐이지 처음부터 자기 자신 모양이 이거야? 아니잖아. 이건 F고 F의 역함수가 여기 있잖아. 네. 얘랑 얘가 지금 같냐고. 같지는 않잖아. 네. 이 말 뜻을 잘 알아먹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인. 자, 그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억. y 꼴 x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맞아요? 네. 네. 자기 자신이잖아. 네. 기억 맞고. 니은 이 그래프를 위로 1만큼 끌어올린 거죠. 네. 요 놈은 태어날 때부터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 아니요. 이건 안 되죠. 네. 디귿 y 꼴 마이너스 x 얘는 태어날 때부터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맞니? 네. 얘를 리을 위로 1만큼 끌어올렸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아니 이걸 기준으로 절반으로 접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대칭인 함수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건 안 되네. 이게 지금 특징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정리. 다시 3번.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째 1대1 함수여야 되지. 네.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자, F1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은 3으로. 이건 고정값. 두 번째. F2가 4. 고정값. 얘는 4다 이렇게 돼 있고 F3의 값을 묻고 있어요. 1 아니고 요거? 위에 거 1이니? 언제 둔갑을 했냐?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 문제를 푸는데 그 생각을 먼저 해보면 1이 3으로 간다는 거하고 2는 4에 대응된다는 건 고정이니까 저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겠죠. 그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 알잖아. 네.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현재? 몰라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해야지. 거기서 출발인 거야.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내? 알아내는 방법은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거의 첫 번째가 케이스 분류다. 자, F5는 갈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찾아보세요. 5가 어디로 갈 수 있죠? 대응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나는 5로 가는 경우와 2로 가는 경우와 1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출발하겠다. 가볼까요? 네. 5가 5로 가보시오. 그러면 F에 예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F에 F5가 얼마라고? 5요. 그럼 F5는 또 얼마야? 그럼 F5는 어디로 가 있게 돼? 1이요. 그러면 F5는 5라고 해놓고는 F5가 얼마 나왔어? 1이요. 이거하고 이거는 모순이 발생하지요. 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지. 네. 1번은 안 되는 거야. 해보고. 자, 이 경우 이제 해보세요. 본인이. 바다만 먹지 말고 본인이 해보세요. 자, 재성이. 네. F5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나왔어? 2요. F2는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 4요. F4는 자, 얘가 지금 여기가 있어. 네. F4는 결론적으로 1이 나온다는 소리죠. 아, 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F3은 어디로 가면 되죠? 5요. 맞나요? 이렇게 되네. 답은 이거네. 네. 그지? 네. 요건 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죠. 답이 두 개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예의상으로라도 한번 해봅니다.
자, F5가 1로 간다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네. 자, F1 값은 저기 노란 줄 얼마로 간다고 정해져 있었죠? 3으로 간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오죠. 이 결과가 1이었잖아. 맞니? 네. 그러면 F5도 1로 가고 F3도 1로 가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4-4번. 하나 푸니까 여백이 없네. 지워도 되나요? 네. 자, 4-4번 문제 보시고. 정의역이 1, 2, 3, 4입니다. 문제 읽어야 된다. gx라는 아이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니? 1, 2, 3, 4. 1, 2, 3, 4다라고 돼 있죠. G 도트 F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A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ax 이렇게 되어 있어요. gx는 ex 마이너스. 자, 합성이 정의가 되려면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 뭐만 되면 충분하게 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F에 있는 정의역을 치역으로 하는데 그놈이 다시 GX에 무슨 역에 포함돼야 되죠?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죠. 네. 그지? 네. 그러기만 하면 얘가 정의가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던가요? 네. 혹시 이건 아니었나요? 이러면 낮술 먹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F 먼저 정의하고 여기서 나온 치역이 다시 G의 X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죠? 불러보세요. 여기 치역 누구 나와요? 1을 넣어주면 A. A 2 넣어주면 2A. 3을 넣어주면 4를 넣어주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A 값은 얼마네? 1. 너무 쉽네. 그죠?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원칙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4-5번) 빨리 해. x는 1, 2, 3, 4. 요거를 만족할 때
G2 값하고 4 값을 구하라. 자, 우선 gx라는 애도 x가 정의역이 1, 2, 3, 4인 fx와 gx도 x에서 x로 대응된답니다. 그때 이 교환이 성립된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됐어요? 안 됐었어요? 합성해서. 원래는 안 되죠? 네.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된다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또 찍어 넣어야 되겠네. fx 1, 2, 3, 4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한번 볼까. 1을 여기다 넣어주면 2요. 2로 가고 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3보다 작을 땐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네. 3으로 가죠. 네. 3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1을 더해줘서 4. 정의역이 4일 때는 1이랍니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조건이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써먹을 수 있겠지. 교환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누구 먼저 넣어야 될까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요거니까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X자리에다 1을 넣어야죠. 차다만 보면 졸린다고 같이 생각을 해야지. 왜 X에다 1을 대입했지 지금? G 값이 3이요. 써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대입한 겁니다. 네. 자, G1은 3이라고 했고 F3 값은 이미 정해져 있고 3은 4로 간다고. 나는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대입해서 그냥 보고 읽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F1 값은 얼마로 간다고 돼 있어요? 2요. 그럼 이제 G2 값은 4가 되겠네. 네. 벌써 나왔어요. 심서윤 여기다가 이제 뭐 또 대입할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G2가 4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2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G의 F2 이렇게 되겠지. G2 값이 3입니다. 요걸 써먹고자 해서 요걸 대입한 거다. 그럼 여기는 F4가 나오겠고 F4 값은 저기 있네. 1이고 네. F2 값은 3으로 간다고 돼 있어.
그러면 G3 값이 1이 되는 거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자리에다 이제 뭐 대입해야겠네? 3을 대입해야겠죠? 맞아요. 3 대입해보면 G3은 1이라고 이미 구해졌고 보고 읽는 것밖에 없다고. F1은 2라고 돼 있고 F3은 4. 그러면 G4의 값은 2가 되겠네. (4-6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2번 4-6의 2번은 본인들이 해보세요. 이건 쉬운 거니까. 올려놓거든요. 어떻게 구해야 되나? hx를 ax 플러스 b로 얘 둘을 합성을 한 게 gx라고 그랬으니까 gx 써두고 fx식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원칙을 기억을 해야 돼요. x자리에 x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합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치환해서 바꾸는 겁니다. 어? 뭘 치환하냐면 이 안에 있는 요 놈을 t라고 치환합니다. 이때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정의역이. 이게 실수 전체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면 이런 놈이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나타나면 여기에 t축인 거예요, t축. 따라서 얘가 실수 전체면 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t라고 바꿨으니까 여기 있는 x 변수를 t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넘기고 2로 나누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4배의 x자리에 t로 바꾸어진 녀석을 넣어주면 약분을 하면 2가 되지? 네. 전개하면 2t 더하기 12에다 2를 뺐으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t 변수라고 써져 있는 걸 x 변수라고 바꿨다고 해서 다른 함수가 되니? 아니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x 플러스 15. 이게 되는 거예요. t 변수를 다시 x로 바꿔만 주면 된다. 자, 정리하시고 된 사람은 4-7번. 일반적으로 x 자리에 x가 아닌 다른 거가 있으면 다 합성이 된 거다. 그런데 얘를 내가 끄트머리 이 함수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를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 4-7에 그 함수식으로 되어 있는 걸 선생님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대응 관계를. 역함수라는 게 공역에 있는 놈을 정의역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보낼 줄만 알면 되죠, 이거. 네. F 인버스 E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걸 반대로 보내는 거니까 E는 어디로 가겠네? 호흡을 맞춰서 대답해라. 앞서가지 말고. G6은 어디로 가고 있죠? 2로 갑니다. 그냥 이걸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F의 G의 인버스입니다.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2가 어디로 가냐면 6으로 가고 있죠. F6은 또 어디로 대응되고 있네. 2가 되네요. 답은 4 이렇게 되는데, 자, 보는 눈을 조금 길러보면 했던 거 연습도 할 겸 합성의 역함수는 순서가 어떻게 돼서 나온다고 그랬지? 반대요.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네. 그지?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고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네. 인버스의 인버스는 원래 자기 자신이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가 보이는데? 둘이 같아요. 그건 나도 알고 요거의 역함수가 바로 얘죠. 네. 맞나요? 네. 이거의 역함수가 바로 얘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1로 대응됐으니까 요 놈은 역함수를 물은 거니까 2는 다시 어디로 대응돼야 되죠? 2로 대응돼야 되죠.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얘다.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4-8번 너무 쉬워서 원래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본기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4-8도 합시다.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파이썬 다른 것도 풀어라.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옵니다. G0의 값은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풀 때 이 그림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x제곱의 그래프에서 0보다 크다. 이쪽은 y 꼴 x에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만 살아남아. y 꼴 x 중에서 0보다 작은 쪽.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f 인버스 4라는 건 y 값을 역으로 대응시켜서 찾아오는 겁니다. 4는 여기쯤. 따라서 이 함수가 얘였기 때문에 y값이 4일 때 x를 찾는 거예요. x는 브라마이나 2인데 x는 양수만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스 2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값은 2가 돼요. 해보고 자, 4-9, 4-10 잘 되는 사람은 쭉쭉 풀어나가라. 일차 함수 fx가 얘를 지난다는 말은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x자리에 4 넣어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예요. 역함수가 여기를 지난다는 말은 3을 대입시켰으니 2가 나왔다는 소리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얘는 f에 2가 3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2를 이제 저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을 연립하면 A값, B값이 나올 거예요. 얘를 일로 내리고 빼주면 되겠다. A값은 마이를 여기다 넣어주면 B값은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리. 된 사람은 4-10번 하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 gx는 x 더하기 1이고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얘들을 함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나는 방정식은 그냥 방정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크는 보라마이나 1이란 건 누구나 알아. 길 지나가는 3살짜리 꼬맹이도 합니다. 근데 이걸 y라는 변수를 써주면 2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리고 y = 1이라는 상수 함수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줄 알면 함수 문제로 다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돼.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크거나 같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를 해석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y = x제곱, y =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y = x제곱, y =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와 여기죠. 그때 x값이 1보다 큰 범위에서 위에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위에 있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이제 부등식 풀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합성이 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쉬운 풀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환이에요. 이 안에 있는 gx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y 꼴 ft가 되고 y 꼴 제로. y 꼴 제로라는 건 무슨 축? X축. t축으로 바뀐 거예요. t축. 그래서 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림을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 그림이 t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데를 찾으세요. 여기와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t축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t축. 그렇게 된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t가 아니죠. x입니다. 그럼 t 자리에다가 다시 얘를 넣어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때 t가 gx인데 gx의 식을 갖다 써주면 돼요. x 더하기 1이 마이너 1보다 작거나 같고 x 더하기 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로 넘겨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는 쉬는 시간 없이 하기로 했는데 어떤 놈 한 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 거의 좀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니. 지금 딱 3분 줄 테니까 소리 내지 마라. 여기서 소리가 나면 저쪽에서도 들리니까 잠을 깨고 3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축구가 좀비 축구라 그런가 이것들이 좀비처럼 행동한다. 제가 한국 축구 좀비를 많이 그게 뭐야? 우리 한국은 자연스러운 열정적인 축구를 그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보던가 이것들아. 4-11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수준이 올라가요. 문제를 잘 읽어라. 빨리 정독 정확하게 읽어라.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fx가 2차 함수. 얘가 1대1 대응일 때 a 값 구하는 거.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니까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y 값에 대해서 역으로 오려면 y에 대해서 x를 찾아와야 되는데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벌써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이거부터가. 그래서 여기에 정의역을 제약을 해주는 거예요. 제약을 왜 해주고 있다고?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보면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꼭지점은 x값이 1이고 y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때 만약에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고
x에서 x로 했을 때 x에서 x로 대응될 때 이때 이제 이놈은 뭘로 바뀐다고 그랬지? 공역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출발하는 a 값이 똑같아요. 자, a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렇게 돼 있다면 그림이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굴곡이 생기죠? 1대1 대응돼? 안 되죠? 네. 따라서 A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즉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고 할 때 이 감소 구간이 안 나타나는 증가 부분만 있어야만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려면 A는 이 꼭지점보다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 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A를 내가 여기쯤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에요. 그런데 공역도 마찬가지로 A보다 뭐 한 구간? 크다인 구간이 공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X값하고 Y값이 서로 어떤 지점이냐면 같게 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됐니? 네. 자, 그럼 만약에 A가 여기라면 1대1 대응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이때 나타나는 치역이 이 값이 여기에 포함돼?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여야 될까? 여기랑 여기가 같다.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X값하고 Y값이 같다. 누구죠, 바로? Y는 X. 얘를 그었을 때 만나는 여기서부터 A가 출발을 해줘야만 정의역이 나타나는 치역이 똑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교점을 찾는 거예요. 벌써 난이도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결론은 얘랑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출발 지점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치역들이 다 똑같이 A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요놈하고 누구랑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네. Y는 X. Y 꼴 X랑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야. 자,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3X. 인수분해 되나요? 네. X값은 얼마가 나오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 1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굴곡이 생겨서 1대1 대응이 안 되죠. 네. 4번. 요게 바로 A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자, 이 함수 원로는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한다. 여기가 되어야 수 2도 잡히고 수 1도 되고 자, 4-12번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렵다고 피하기만 해서는 못 잡으니까. 어렵지만 도전합시다. fx는 다항식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네.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런데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f 도트 f 두 번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네.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있긴 있는데 그거까지 지금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일반적인 풀이로 그냥 우선은 할게요. 이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의미한다. 그지? 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벌써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무슨 함수, 무슨 대응이어야 된다는 전제. 여기 1대1 대응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넓은 개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선은 다항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몇 차식인지 알 수 있니? 모르겠죠. 모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출발합니다. n차 다항식. 물론 그 밑에는 n-1차 이렇게 해서 끝에 머리 상수항까지 오겠지. 이건 어떤 숫자. 근데 일부러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자, a는 0이 아닙니다. n은 자연수가 될 겁니다. 물론 상수함수도 다항함수 돼야 안 돼. 네. 이런 상수함수도 다항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n은 0차여도 돼요. 0차. 그러니까 0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0을 포함하는 양의 정수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은 0을 포함하는 자연수 혹은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 이렇게도 써도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출발할 겁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그리고는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좌변이 두 번 합성했잖아요. 네. 이 놀라운 식을 두 번 합성할 겁니다. 좌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성하나? 이 거대한 식을. x 자리에다가 fx를 넣어주면 되죠. a에 fx에 n승. 나머지는 생략. 생략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죠. 쓰시고 그런 다음에 저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생긴 fx를 몇 승을 할 거냐면 진짜 저기다 집어넣고 n승을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을 여기다 데려와서 n승을 하려고요. a에 n승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의 n승 더하기 bx의 n-1승. 자, 이렇게 쓰시고 지금 뭐 하려는지 알겠니? 두 번 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다 fx를 넣은 게 이겁니다. 까지는 이해되니? 그 다음에 fx라는 식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어요. 근데 왜 쓸 필요가 없죠? 우변을 쳐다보면 알 수 있죠. 우변은 고작 x에 몇 차만 나와 있어요? 1차만.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차항. 나 혼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차수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A요. 여기죠. 네. 요것만 내가 몇 번을 곱하는 거냐면 n번을 곱합니다. 얘를 n번 곱하겠습니다. 그럼 a는 몇 번 곱해져 있지? M번. 그럼 a의 n승이 되겠네. 거기다 또 a를 곱하니까 n 더하기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n승하고 x의 n승이 또 몇 번 곱해져 있냐면 M번. n번. 얘 두 번 곱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되니까 N. EN이. 2n. 맞니? 네. 근데 그게 n번이면 2m 플러스 A. 그냥 N. 아이고야. 요거는 X9. x의 9승, 즉 3의 제곱승이죠. N제곱. 따라서 x의 n승이 n번 곱해져 있으니까 N. n승이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곱한 n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x의 n 제곱승. 나머지는 생략. 제일 높은 것만 뽑아내면 된다고. 낮은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우면 한 번만 듣고 버려. 다음에 또 들으면 돼. 수학이 한 번 듣고 다 이해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가 우변 x의 1승이랑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포기가 나의 신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전신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다. 수투 가면 더 어렵고 고3 때는 훨씬 더 어려운 걸 배워요. 지금은 그냥 가벼운 거. 그럼 얘가 요거랑 같아야겠네. 차수 비교하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 여기 있는 개수 1이랑 같으면 됩니다. 그럼 요걸 풀면 n값은 자연수니까 1밖에 안 되죠. 그럼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a를 제곱한 것이 1이 됩니다. 그럼 a 값은 브라마이나 1이. 자,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fx는 n이 1차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차식이네. 게다가 최고창의 개수 a가 1이거나 마이너 1이니까 a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a가 마이너 1이면 마이너 x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식을 또 써먹어야죠. 네. x 자리에다가 0을 넣어 보겠습니다. x 자리에다 0 넣었지롱. f0가 1이라고 돼 있죠. 자, 0을 넣었을 때 1이어야 되고 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돼. 그림으로 찍어보면 0일 때 1을 지나고 1일 때 0을 지납니다. 자, 둘 중에 누구일까요?
밑에 거. 위에 거. 요게 되겠죠? 맞니? 네. 둘 다 1차식이니까. 어,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1이려면 B값은 얼마여야 되겠네? B값은 1이어야 되죠. 이렇게 fx가 찾아졌어.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저식을 만족하는 것은 이런 1차 함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y = x에 대해서 대칭인, 자기 자신이 대칭인 함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성립되는 건 요 놈밖에 없다. 요걸 지나는 놈이야. 자, 그 다음 4 그때 13번 했었나? 안 했어? 4-13? 이제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자, x가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네. 그때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f는 역함수를 줬고 이번에는 합성을 했는데 뭐 식이 복잡해요.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할 때 f의 도트의 G20 이 값을 구하라. 자, 요렇게 묻고 있네. 냉큼 해보시오.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지. 여기 역함수가 있네. 네. 양변에 f의 역함수를 입히겠습니다. 합성을 하면 뭐가 되죠? 1이요. i가 되죠? i는 곱하기로 따지면 1하고 똑같으니까 둘을 합성을 하면 g의 인버스만 남죠. f 인버스는 여기 주어져 있네. 자, 그렇다면 g의 x의 제곱은 x제곱이 되죠. 까지는 돼요? 네. 지금 이 안에가 20이면 이것도 20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G20은 20. 이제 이것만 구하면 끝나네. 맞니? 네. 얘는 또 역함수 성질 쓰세요. f의 x의 제곱은 x가 되죠. 자리만 바꿨다.
자, 여기가 20이 되려면 x는 얼마이면 될까를 생각하면 되겠지요. 루트 20. 원래는 뿔마죠? 뿔마인데 아까 여기서 양수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되겠네. 그지? 2루트 5. 절대값 그래프를 아직은 안 배웠잖아. 그죠? 4-18번 그때 했었니? 4-18번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사다시 18번 재성아 네.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웃으면서 맞춰야 돼. 수능에 나올 거거든. 네. 공짜로 먹는 문제. 심서윤 어떤 문제라고? 공짜요. 네가 심서윤이야? 공짜로 먹는 문제. 현재 이 식은 방정식인데 여기에서 fx를 t라고 치환합니다. 공짜로 먹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도 정신 못 차리네. 그럼 얘는 fx가 t니까 ft는 t가 되죠. 네. 여기 있는 x축을 t축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래프가 달라질까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y라는 변수 하나씩만 양옆에 써주면 y 꼴 ft의 그래프는 그냥 이 그림인 거죠. y 꼴 t라는 그래프가 바로 y 꼴 x 대신에 t로 바뀐 것뿐이니까 이놈이죠. 요거 둘이 만나는 교점 보이나요? 네. 여기 0하고 여기 누군가가 보이죠? 네. 이 값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 값은 누구가 나온 거지? 0이랑 알파. 근데 t가 누굴 치환한 거였지? X. fx죠. 맞니? 네. 그럼 또 그림을 이제 fx하고 y 꼴 제로, fx하고 y 꼴 알파에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끝나죠. 네. fx 그림이 저 그림이죠. 네. y 꼴 제로가 무슨 축이죠? x축입니다. 그럼 그 만나는 교점은 0하고 여기죠. 네. 0하고 베타. 요 놈은 fx 이 그림이죠. 네. 이거 지금 잘 봐야 되는데 y 꼴 알파는 바로 알파일 때가 여기가 알파죠. 그러니까 이 선을 찍 그어서 만나는 교점. 여기하고 여기. 됐니? 네. 알파랑 여기는 모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어떻게 돼? 감마. 네. 감마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여기. 4개. 자, 오늘 여기까지. 빨리 안 해봐. 네. 빨리 안 해? 하지도 않고 이것도 그냥 뻘떡이잖아.